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JMT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기업 분석 보고서나 재무 자료, 시장 분석, 또 최신 뉴스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JMT의 투자 매력,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언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재무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건지,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런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디테일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JMT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고 요즘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경쟁사들 사이에서 강점은 뭔지, 그리고 최근 주가는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 그리고 또 관점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JMT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1998년에 설립됐고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생각보다 업력이 꽤 되네요. 네, 그렇죠. 20년이 훌쩍 넘었죠. 주력 사업은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품 제조인데요. TV나 모니터, 노트북에 쓰이는 LCD 모듈용 PBA, 그리고 요즘 대세라고 하는 OLED 패널용 PBA, 그러니까 인쇄 회로기 기판 조리품이죠. 이걸 만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용 PBA가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전자부품 말고도 국내에서는 세제나 섬유유연제 같은 생활용품을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카테트나 외과용 임플란트 같은 의료기기 분야로도 좀 발을 넓히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모습이에요. 전자부품이랑 생활용품, 의료기기라니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네, 그렇죠. 본업인 전자부품 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인데, 근데 현재 시장이 JMT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 뭔가요? 바로 애플하고 OLED입니다. JMT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OLED 패널용 PBA 생산에 필요한 SMT, 그러니까 표면 실장 기술 전문 업체거든요. 아, 애플 아이폰 부품이요? 네. 물론 애플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거쳐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애플이 아이패드나 맥북, 심지어 소문만 무성한 폴더블 기기까지 이 OLED 디스플레이 채택을 늘려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까지요? 그렇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JMT는 그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JMT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애플이라는 정말 거대한 고객사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딱 속해 있다는 거군요. 그 기대감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런 기대감에 부응할 만한 생산 능력은 갖추고 있나요? 갑자기 물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베트남에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했어요. 아, 베트남에 공장이 있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발 OLED 모멘텀에다가 그걸 뒷받침할 생산 능력까지. 그림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실제 성적표는 어떤지? 최근 실적하고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죠. 숫자를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은 1,490억 원, 적지 않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억 원, 그러니까 적자였어요. 작년까지는 좀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수익성이 안 좋았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올해 2025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6월까지 매출 770억 원에 영업이익이 2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턴어라운드. 네,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선 거, 이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잖아요. 대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확한 원인이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그 전방 산업, 특히 아이폰 같은 주요 고객사양 물량이 좀 늘었거나 아니면 생산 효율성이 개선됐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흑자 전환 추세가 과연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겠죠. 그렇군요. 그 추세가 중요하겠네요. 재무 상태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유동자산이 587억 원, 부채는 244억 원, 자본은 635억 원이요. 네. 2024년 말에는 부채 비율이 137.62%였는데 반년 만에 부채는 줄고 자본은 들면서 재무 건전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 개선세가 뚜렷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저희가 본 다른 자료를 보면 수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석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이미 무차입 경영 상태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보유 현금이 214억 원에 유동 비율도 240%로 아주 우량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부채 비율을 한 40.09% 정도로 보기도 했어요. 수치 차이가 꽤 큰데요. 137%하고 40%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뭘 믿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시점이라던가 회계 기준 적용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숫자의 절대값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하고 추세인 것 같아요. 아, 추세. 네, 자료마다 수치 차이는 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동일해요. 바로 JMT의 재무 상태가 꽤 안정적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 부담이 낮고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 숫자는 조금씩 달아도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 추세는 분명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투자 지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뭐 PEI나 PBR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죠.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 PAR은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산출이 안 되죠. 네,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58배였어요.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PBR 0.58이면 와,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싸다는 건데. 근데 또 작년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마이너스 2.7%로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네, 그 점도 봐야죠. 단순히 싸다고 좋은 건 아닐 텐데 이 저평가 매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뭐랄까 가치 함정 같은 건 아닐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 있습니다.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평가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 ROE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그 당시에는 주주 자본을 활용해서 이익을 제대로 못 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입니다. 이익이 다시 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ROE도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저PBR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겠죠. 흑자 전환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재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유보율이 무려 1539.60%에 달한다고 해요. 1500%요? 와. 네, 유보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같은 걸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재투자나 신사업 추진 혹은 좀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실탄,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아주 풍부하다는 강력한 증거죠. 현금 부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유보율 1500% 이상이라니 정말 회사 곳간에 현금이 두둑하다는 거네요. 자, 정리해보면 자산 대비 주가는 싼 편이고 낮은 PBR, 최근에 이익도 다시 내기 시작했고 흑자 전환, 내부 현금도 엄청 많다, 높은 유보율. 이렇게 보니까 투자 매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럼 이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애플 공급망이라는 후광 효과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애플상 OLED PBA 공급이 가장 빛나는 경쟁력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JMT는 이 PBA 제조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밀도, 고정밀 PBA 생산 능력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기술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아주 쟁쟁한 회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직접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요.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JMT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그것도 PBA라는 특정 부품에 집중하는 회사죠. 오히려 이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 공급망 내에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 네,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애플에 공급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공장을 통한 원가 경쟁력, 또 앞서 확인한 탄탄한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JMT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입니다. 기술, 고객, 원가, 재무 안정성, 이 네 박자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실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최근 시장 움직임하고 관련 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오늘 2025년 9월 10일 종가가 2,870원으로 어제보다 40원, 약 1.4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522억 원 수준이고요. 1.4% 상승 마감했군요. 네, 최근 주가 상승 배경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지난 8월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8월 13일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와, 11%요? 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9월 4일에는 장중에 주가가 11.49%나 치솟으면서 그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죠. 그게 발동되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애플 OLED 기대감,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매력이 또 있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애플의 OLED 제품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패드, 맥북까지 OLED가 탑재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부품 공급사인 JMT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도 이 성장 스토리에 좀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애플이군요. 네. 다만 오늘자 뉴스 중에는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1.57%까지 하락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아, 오늘 장중에는 또 떨어졌었군요. 네, 결국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하루 중에도 등락폭이 꽤 컸다는 거죠. 즉 장기적인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는 점.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VI가 발동될 정도로 급등하기도 하고 또 장중에는 하락하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높은데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슬아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시장에서는 JMT를 주로 어떤 테마로 분류하고 또 어떤 외부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JMT를 꽤 명확한 테마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건 애플 OLED 관련주겠죠. 이게 거의 핵심 정체성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 외에는 주력 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묶입니다. 만약에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 의료기기 분야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의료기기 관련주 테마가 추가될 수도 있겠고요. 아, 신사업 성과에 따라서 테마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외부 환경 변수도 중요합니다. 특히 애플 공급망에 속해 있다는 점 때문에 애플의 사업 전략이나 글로벌 IT 산업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던가 기술 규제 강화 같은 거시적인 이슈들이 애플의 생산 계획이나 공급망 정책에 영향을 주면 JMT 같은 부품사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미중 갈등 같은 그런 큰 이슈가 JMT 같은 개별 부품사에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출입 규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애플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전략적인 변화가 있다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JMT도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또한 OLED 기술 관련 정책 변화라던가 아니면 경쟁 기술이 부상한다던가 하는 점들도 장기적으로는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렇군요. 애플이라는 큰 배에 타고 있는 만큼 그 배를 둘러싼 파도나 바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거네요.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또 어떤 위험 요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공된 자료에서는 투자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플 OLED 모멘텀이라는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과거 실적에서 봤듯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렇죠. 아까 흑자 전환 전에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네, 실제로 자료 중에는 2024년 말하고 2025년 1분기에 이익이 크게 줄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모으는 전략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할 매수 전략이군요. 네, 구체적인 예시로는 주가가 한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구간에 있을 때 나누어 매수하는 것, 그리고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JMT의 비중을 한 5% 이내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만약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할 경우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2,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예시로 드는군요. 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 가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전략 예시일 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도 위험 관리 차원에서 분할 매수와 손절 라인 설정 같은 안전장치를 고려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변동성 크다는 거 말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같은 비용 상승 압박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요즘 다 오르니까요. 네. 둘째는 환율 변동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적 위험입니다. 특히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좀 노출되어 있고요. 아, 환율도 중요하겠네요. 네. 셋째는 전자부품 시장 자체의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기술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넷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위험인데 바로 전방산업,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노트북 같은 제품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입니다. 아, 제품이 안 팔리면 부품도 당연히. 그렇죠. 이 시장에 꺾이면 당연히 부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24년 말에 이익이 급감했던 사례는 이런 리스크들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JMT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애플의 OLED 채택 확대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실적이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했으며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오늘 주가도 상승 마감했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 보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또 원자재 가격이나 전방산업 둔화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이 기대감과 위험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JMT는 분명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지만 그만큼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재 JMT의 핵심 성장 동력은 결국 애플이라는 특정 고객사 그리고 그 생태계에 상당히 기대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용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신사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다각화할 구체적인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아, 포트폴리오 다각화 문제군요. 네. 또 다른 질문은 기술 트렌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디스플레이 기술이 현재의 OLED를 넘어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 LED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로 진화한다면 JMT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현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까요?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그렇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도 장기 투자자라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특정 고객사와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변화하는 미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JMT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JMT의 속살을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